베트남 남부 해상, 지하 2,300m. 이곳은 세계 최고 전문가들조차 손을 뗀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폭발 사고로 철수, 독일은 3개월 만에 포기, 미국과 영국은 접근조차 하지 못했죠. 모두가 등을 돌린 그때 수평선 너머 조용히 다가오는 배 한 척. 작지만 단단한 국기를 휘날리며 예상치 못한 도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걸 당신들이 해낸다고요? 하지만 단 3일 뒤 바닷속에서 터져오른 것은 조롱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검은 기적이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곳을 지켜낸 대한민국. 그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터진다. 모두 대피해. 귀청이 찢어질 듯한 알람 소리가 바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2300m 지하에서 솟구치는 압력이 시추관을 통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순간만 방심해도 모든 게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크로우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이고 20년 넘게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석유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이런 아찔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건 저희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퇴근하시면 항상 무릎에 저를 앉혀놓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마이클, 저기 바다 밑 깊은 곳에 검은 보물이 숨겨져 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법 같았어요. 제 상상력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하지만 그 보물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거대한 힘이 갑자기 깨어나면 바다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거든. 당시엔 그냥 재미있는 모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현실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하 3000m, 그곳은 인간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란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지.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아빠,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집에 있는 의약품도, 병원에서 쓰는 최첨단 장비들도 전부 석유 없이는 만들 수 없단다. 석유는 그냥 기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야. 아버지가 잠시 멈추시더니 더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편안함은 누군가 깊은 바다 아래서 땀 흘린 덕분이야. 석유를 캐는 건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밤마다 꿈꿨어요. 거대한 바다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는 영웅이 되는 꿈을 말입니다. 아빠, 저도 그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준비해야 할 게 많아. 용기, 기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아버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날부터 석유 개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대학에서 에너지 공학을 전공했고 졸업하자마자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첫 시작을 했죠. 처음엔 아버지 이야기가 조금 과장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첫 시추 현장에서 바로 깨달았습니다. 신입, 여기서 한번 실수하면 끝이야. 선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바다가 우리를 순식간에 삼켜버린다고. 정말 그랬어요. 압력계 바늘이 빨간색 구역을 넘나들 때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과 성취감을 맛본 후로는 헤어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었거든요. 제가 뽑아내는 석유 한 방울 한 방울이 누군가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병원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북해의 거친 파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뜨거운 모래, 러시아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땅까지. 지구 곳곳의 유전을 돌아다니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성공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어요. 그런데 2019년 3월, 제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베트남 해상 유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 회사 상사가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죠? 솔직히 말하면 매우 위험해. 지금까지 5개 팀이 도전했다가 모두 실패했어. 단순한 실패요? 그냥 실패가 아니야. 폭발 사고도 있었고 부상자도 나왔어. 한 팀은 아예 철수했다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지. 가겠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베트남 남부 해상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잊을 수 없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그 아래 2300m 깊이에 숨겨진 석유.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예측 불가능합니다. 베트남 관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압력 변화가 너무 급격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온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마이클, 여긴 정말 다른 곳과 달라. 프랑스 엔지니어 피에르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하 압력이 완전히 미쳤어. 계산이 안 통해. 독일팀 리더 한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너무 위험했거든. 네덜란드 팀은 아예 짐을 싸고 있었어요. 우리는 내일 철수해. 더 이상은 무리야. 팀 리더가 말했죠.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모두가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20년 경험의 저조차도 점점 확신이 사라졌어요. 정말 이번엔 불가능한 걸까? 아버지도 이런 상황은 상상하지 못하셨을 텐데.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배 한 척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또 다른 팀이 오네. 누군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 실패할 팀이 하나 더 늘어나는군. 다른 사람이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별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다른 팀들의 거대하고 화려한 장비들과 달리 그들의 배는 소박해 보였거든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정중한 인사였어요. 조용한 태도, 겸손한 모습.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보여준 절망이나 체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한국팀 리더의 한마디에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이들이 다른 팀들이 실패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것을 느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진심 어린 책임감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들이 곧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국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곳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베트남 남부 해상, 끝없이 펼쳐진 바다 및 지하 2300m. 숫자로만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예요. 마이클, 이게 얼마나 깊은 건지 알아? 독일 엔지니어 한스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2300m면 63층 빌딩을 40개 쌓아 올린 높이야. 그걸 거꾸로 땅속에 박아 넣은 거라고 생각해봐. 순간 아찔했어요. 그 깊이에서 석유를 뽑아낸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실감났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깊이가 아니었습니다. 압력이었어요. 여기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프랑스 팀 피에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제곱센티미터당 400kg이야. 400kg요? 맞아. 내 손바닥만 한 곳에 자동차 한 대가 올라타고 있는 거와 같아.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그런 압력이 시추관을 통해 올라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프랑스 팀이 시추하다가 사고가 났어. 베트남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압력이 치솟으면서. 어떻게 됐죠? 시추관이 로켓처럼 하늘로 날아갔어.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지만 장비는 완전히 박살났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네덜란드 팀 리더 얀이 말했어요. 독일 팀은 더 심했어. 폭발로 플랫폼이 기울어지면서 작업자 2명이 바다에 빠졌거든. 구조됐나요? 다행히 구조됐지만 한 명은 아직도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어. 현장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과거의 실패담을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영국 팀도 3개월 시도하다가 포기했어. 노르웨이 전문가들은 아예 접근도 안 하려고 해. 러시아 팀은 와서 하루 만에 돌아갔다고. 저도 점점 확신이 사라졌어요. 20년 경험이 무색할 정도로 이곳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다를 바라봤어요.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 2300m에는 정말 무서운 괴물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이클, 솔직히 말해서 난 무서워. 피에르가 어느 날 밤 속삭였어요. 20년 이 일 해왔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건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걸까? 현장에서는 매일 회의가 열렸어요.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전상 너무 위험해요. 이 정도 압력은 현재 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도 초조해했어요. 정말 안 되는 건가요? 베트남 에너지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독일 팀이 먼저 포기를 선언했어요.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철수하겠어요. 그 다음 프랑스 팀도 짐을 쌌습니다. 미안해, 마이클. 우리도 한계야. 네덜란드 팀은 이미 떠났고 영국 팀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현장엔 점점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대했던 시추 플랫폼도 텅 비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네. 베트남 관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멋진 모험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포기 모드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저기 배가 하나 더 오네요. 누군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작은 배 한 척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또 누가 와서 실패할 건가?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봤거든요. 하지만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정중한 인사를 하는 그들을 보며 현장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 거기서도 석유 나와? 아시아 쪽은 기술이 어떨까? 속닥속닥 의심의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장비를 내리고 차근차근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이전 시추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한국팀 리더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모두 실패 기록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실패도 중요한 정보니까요. 그 대답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다른 팀들은 성공 사례만 찾으려 했는데 이들은 실패를 배우려 했거든요. 한국 팀은 며칠 동안 자료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포기하고 떠나는 와중에도 묵묵히 공부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방법이요? 세계 최고 전문가들도 포기한 일을. 그래서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들의 자신감이 신기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찬 자신감이었거든요. 혹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압력을 막는 대신 조절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조절한다고요? 네. 힘으로 막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바꿔주는 거죠. 처음 듣는 접근법이었어요. 다른 팀들은 모두 압력을 막으려고만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팀 캠프에서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밤새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해낼 수 있을까?
희미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말이죠. 한국팀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건 도착한 지 일주일 후였어요. 그들의 첫 행동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처럼 거대한 장비를 들고 오지 않았거든요. 대신 바다를 직접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분들 뭐 하는 거예요? 베트남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한국팀 엔지니어들이 작은 보트를 타고 시추 지점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손에는 간단한 측정 장비만 들고 말이에요. 아마 수심이나 조류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른 팀들은 모두 최첨단 장비로 지하 구조를 분석했는데 이들은 정말 원시적인 방법을 쓰고 있었거든요. 저렇게 해서 뭘 알 수 있을까? 독일 팀에서 남아있던 한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3일 동안이나 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끈질기네. 프랑스 엔지니어 피에르가 감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시추 장비를 직접 손으로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베트남 기술자가 물었어요.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대답했어요. 확인이라고요? 이미 검사는 다 끝났는데요. 네, 하지만 저희 방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요. 그들은 정말 꼼꼼했어요. 볼트 하나하나까지 직접 만져보고 관의 연결 부분도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와,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봐. 한스가 말했어요. 요즘 시대에 손으로 확인한다고? 다 센서가 있는데. 피에르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혹시 소금 구할 수 있나요?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소금이요? 베트남 관리자가 되물었어요. 네, 고농도 소금물을 만들어야 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800톤 정도요. 그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800톤이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소금을 왜 그렇게 많이? 한스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압력 조절용입니다. 한국팀 리더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순간 현장이 웅성거렸어요. 소금물로 압력을 조절한다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농담하는 거 아니야? 의심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당연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해 본 적 없는 방법이었거든요. 혹시 이론적 근거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궁금했거든요. 물론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도면을 펼쳤어요. 고농도 소금물의 밀도를 이용해서 압력 구배를 만드는 거예요. 압력 구배요? 네. 지하에서 올라오는 압력을 단계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갑작스럽게 막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절하는 겁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800톤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양인데요. 베트남 관리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한국팀 리더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800톤의 고급 소금이면 엄청난 비용인데 자비로 준비한다는 거였거든요. 정말 확신이 있으신 거군요. 제가 말했어요. 네.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단순한 도전 정신이 아니라 정말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방법을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피에르가 물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온 방법이에요. 한국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세대요? 네. 옛날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조절할 때 쓰던 기술을 응용한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전통적인 지혜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전통 기술로 이런 고압을 견딜 수 있을까? 한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베트남 안전 담당자가 걱정했어요.
혹시 실패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우려들이 쏟아졌지만 한국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안전장치는 다 준비했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말했어요. 만약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중단하겠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베트남 관리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저희를 믿어보세요. 한국 엔지니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800톤의 소금이 도착했어요. 정말 산더미 같은 양이었습니다. 와, 정말 가져왔네. 현장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저도 마음이 설렜어요. 한국팀은 밤새 소금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농도를 맞추기 위해 계속 측정하고 또 측정했어요.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피에르가 감탄했어요. 밤새 안 자고 일해. 진짜 해낼 것 같기도 하고. 한스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새벽이 되자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발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지켜봤어요. 과연 이 전례 없는 시도가 성공할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스위치에 손을 댔어요. 그 순간 모두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요? 고농도 소금물이 시추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소금물. 한국팀은 긴장한 채로 압력계를 지켜봤습니다. 1차 투입 완료. 한국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압력은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어요. 처음 30분 동안은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압력계 바늘이 조금씩 내려가는 게 보였거든요. 오, 정말 되는 것 같은데? 피에르가 놀라며 말했어요. 아직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한스가 신중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도 기대감으로 밝아졌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한 거예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잠깐만요. 에너지부 부장관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이 작업 승인받은 거 맞나요? 네. 베트남 관리자가 당황했어요. 소금물 800톤을 바다에 투입하는 건 환경부 승인이 필요해요.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그런 절차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팀 리더가 물었어요. 일단 중단하고 승인부터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한번 중단하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걸리죠? 제가 물었어요. 글쎄요, 빨라도 일주일은. 그 순간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위험해요. 안전 담당자가 소리쳤어요.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압력계를 봤어요. 정말 바늘이 빨간색 구역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한스가 소리쳤어요. 역시 무리였다고. 모두 대피 준비. 베트남 안전 책임자가 비상신호를 울렸어요.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어요. 오히려 더 침착해졌습니다. 2차 소금물 투입 시작합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베트남 관리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계획대로 해야 해요. 미쳤어. 지금 압력이 위험 수준인데. 피에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한국팀 리더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이건 예상된 상황이에요. 예상된 상황이라고요? 네. 처음에 압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2차 투입 후엔 안정될 거예요. 그 말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목소리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확신하세요? 베트남 부장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 담당자가 따져 물었어요. 과거 사고들 기억하죠? 그때도 이렇게 시작됐어요. 한스가 경고했어요. 현장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모두가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베트남 어부들이 나타난 거예요. 저기요. 한 어부가 소리쳤어요. 우리 고기잡이 어떻게 할 거예요? 고기잡이요? 관리자가 되물었어요. 소금물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도망갔어요. 생계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어부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바다 망쳐놓는다.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당장 중단시켜.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기술적 문제에 행정적 문제, 환경 문제까지 겹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진행하는 건 무리예요. 베트남 관리자가 한국 팀에게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국 팀 리더가 간청했어요. 30분만 더 주시면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30분요? 지금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믿어주세요. 반드시 안정될 거예요. 그때 제가 나섰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지금까지 실패한 팀들과 이들은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다는 거죠? 한스가 물었어요. 준비 과정을 봤잖아요. 3일 동안 바다를 돌아다니며 조사하고 장비를 직접 손으로 확인했어요. 그런 팀은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예요. 안전 담당자가 반박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30분은 기다려볼 가치가 있어요. 제 말에 현장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마이클 말이 맞아. 피에르가 동조했어요. 저들이 보여준 자신감은 근거 없는 게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많았어요.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베트남 부장관이 물었어요. 저희가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책임이라니. 네. 실패하면 모든 비용과 손해를 저희가 배상하겠어요. 그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책임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까지 확신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결연해 보였습니다. 그럼 30분만 더 기다려봅시다. 베트남 관리자가 결정했어요. 하지만 어부들은 여전히 항의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걱정스러워했어요. 30분 후에도 안 되면 즉시 중단하는 거예요. 부장관이 못 박았어요. 알겠습니다. 한국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긴장감 넘치는 30분이 시작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압력계만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한국팀의 확신이 오를까요? 아니면 과거의 악몽이 다시 반복될까요?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15분, 20분, 25분. 압력계의 바늘도 계속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정되지 않았어요. 이제 5분 남았어요. 베트남 관리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팀도 긴장한 채로 장비를 지켜봤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5분. 모든 사람들이 압력계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빨간색 구역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위험한 상태였죠. 4분 남았습니다. 베트남 관리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알렸어요. 한국팀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정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마지막 투입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네. 3차 고농도 소금물을 투입할 예정이에요.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피에르가 놀랐어요. 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한국 팀의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요? 3분 남았어요. 베트남 부장관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한국팀이 3차 소금물 투입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투입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안전 담당자가 경고했어요. 하지만 한국팀 리더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지금이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믿어주세요. 3차 소금물이 시추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진한 농도에 더 많은 양의 소금물이었어요. 2분 30초. 현장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어부들은 여전히 항의하고 있었고
정부 관계자들은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가 압력계를 보며 소리쳤어요. 바늘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말이에요. 정말 내려가는 건가? 피에르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맞아요. 분명히 내려가고 있어요. 한스도 인정했어요. 압력계 바늘이 천천히, 정말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분. 베트남 관리자가 알렸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팀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살짝 번졌습니다. 정말 되는 거예요? 베트남 부장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팀 리더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압력이 계속 내려갔어요. 빨간색 구역을 벗어나 주황색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1분 30초. 이제 모든 사람들이 희망적인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와, 정말 신기하네. 어부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진짜 해내는 거야? 항의하던 어부들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1분. 압력이 노란색 구역까지 내려왔어요. 아직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30초. 한국팀이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모든 밸브와 압력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0초.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5, 4, 3, 2, 1. 시간 끝. 바로 그 순간 압력계 바늘이 녹색 구역에 들어왔어요. 성공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현장이 환호성으로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서로 껴안았어요. 정말 해냈네요. 베트남 관리자가 감격스러워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한국팀 리더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심과 걱정이 희망과 기대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제가 물었어요. 소금물의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3단계로 나누어서 투입하니까 압력이 단계적으로 조절된 거죠. 정말 대단해요. 피에르가 감탄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해낸 사람은 처음 봐요. 한스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압력이 계속 안정화되고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압력이 더욱 안정됐습니다. 녹색 구역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1차 시추를 시작할 수 있겠어요. 한국팀 리더가 말했어요. 벌써요? 베트남 관리자가 놀랐어요. 네. 압력이 충분히 안정됐으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의 놀라운 점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태도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어부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팀 리더가 물었어요. 어부들과요? 네. 저희 작업 때문에 피해를 보셨으니까 사과드리고 싶어요. 한국팀이 어부들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작업 때문에 고기잡이에 지장을 줘서요. 아, 뭐요? 어부들도 당황했어요. 성공하셨는데 뭘 사과해요? 그래도 피해는 피해죠. 나중에 보상해드리겠어요. 어부들이 감동했어요. 자신들의 작은 피해까지 챙겨주는 외국인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 정말 다르네. 어부 중 한 명이 속삭였어요. 기술도 좋지만 마음씨도 좋아.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도 인상이 바뀌었어요. 환경부 승인 문제는 저희가 빨리 처리해드리겠어요. 부장관이 말했어요. 특별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관리자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한국 엔지니어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이건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다른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그들의 신중함이 오히려 더 신뢰감을 줬어요.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계속 집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다음 단계는 언제 시작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내일 아침부터요.
하지만 오늘 밤에 한 번 더 점검해야 해요. 밤새 작업하실 거예요?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날 밤 한국팀은 정말 밤새 작업했어요. 모든 장비를 다시 점검하고 압력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한국팀만은 불을 켜놓고 계속 일했어요.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밤에 깨어난 피에르가 중얼거렸어요. 성공했는데도 계속 노력하네. 한스도 감탄했어요. 새벽이 되자 한국팀은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압력이 예상보다 더 안정됐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더 안정됐다고요? 네. 밤사이 계속 개선됐어요. 이제 본격적인 시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기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일을 해낸 거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베트남 관리자가 물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한국팀 리더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진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심이요? 네. 정말 해내고 싶다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들에게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진짜 시추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본격적인 시추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소금물 기법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깊이 1800m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압력은 어떤가요? 베트남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안정적이에요. 소금물이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팀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피에르가 감탄했어요. 이런 안정적인 시추는 처음 봐요. 소금물 기법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한스도 인정했어요. 베트남 어부들도 이제는 응원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똑똑하네. 어부 중 한 명이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우리 바다에서 보물을 찾아주는구나.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갑자기 압력계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이상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압력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패턴이 다르네요. 처음엔 별일 아닌 것 같았어요. 시추 과정에서 압력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30분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깊이 2000m 돌파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기쁘게 보고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2000m는 중요한 이정표였거든요. 이제 절반 정도 왔네요. 베트남 관리자가 기뻐했어요. 목표까지 300m 더 가면 돼요. 한국팀 리더도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얼마나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압력계 바늘이 조금씩 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패턴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혹시 소금물을 더 투입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팀 리더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1시간 후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깊이 2200m입니다. 압력이 주황색 구역에 들어왔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주황색 구역은 경고 단계였거든요. 소금물 추가 투입 시작합니다. 한국팀이 즉시 대응했어요. 4차 투입인가요? 베트남 관리자가 물었어요. 네. 더 진한 농도로 준비했어요. 한국팀은 침착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예전처럼 폭발하는 건 아닐까? 어부 중 한 명이 걱정했어요. 그럴 리 없어. 한국팀이 잘하고 있잖아. 다른 어부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깊이 2500m 도달.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위험해요.
압력 모니터링 담당자가 소리쳤어요. 압력계 바늘이 갑자기 빨간색 구역으로 치솟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뭐야 이게? 피에르가 놀라 뛰어 일어났어요. 기계들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동이 플랫폼 전체로 퍼졌습니다. 삐!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모든 인원 대피 준비. 베트남 안전 책임자가 비상신호를 올렸어요.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한스가 소리쳤어요. 역시 이 깊이는 위험해. 예전 사고와 똑같은 패턴이야. 피에르가 경고했어요. 어부들은 겁에 질려 배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일찍 피하자. 바다가 폭발하겠어.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도 당황했어요. 즉시 작업 중단하세요. 부장관이 소리쳤어요. 비상대피 명령 내리겠습니다. 관리자가 무전기를 잡았어요. 통신실에서는 비상코드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 팀만은 달랐어요. 5차 고농도 소금물 투입 준비. 한국 팀 리더가 명령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베트남 관리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미쳤어. 압력이 폭발 직전인데. 한스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습니다. 더 진한 농도, 더 빠른 속도로 투입 시작합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보고했어요. 정말 확신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에요. 예상했다고요? 깊이 2,500m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산했어요. 그래서 5차 소금물을 미리 준비해둔 거죠.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들이 이런 위기까지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베트남 부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믿어주세요. 30분만 기다려주시면 안정될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기계 진동이 더 심해졌고 압력계 바늘은 최고 위험구역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요. 안전 담당자가 절규했어요. 모두 대피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플랫폼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마이클, 우리도 피하자. 피에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팀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만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왜 안 피해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떠나면 모든 게 끝이에요. 한국팀 리더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일이 성공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자신의 안전보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 정신을 봤거든요. 5차 소금물 투입 완료. 한국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이제 정말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이들의 계산이 맞을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5분, 10분, 15분. 압력계 바늘은 여전히 최고 위험구역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안정되네요. 베트남 관리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한국팀이 간청했어요. 20분, 25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30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압력계를 보며 소리쳤어요. 바늘이 미세하게 떨리던 게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려가는 거예요? 베트남 관리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맞아요. 분명히 내려가고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기뻐했어요. 압력이 빨간색 구역을 벗어나 주황색으로 다시 노란색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공이에요. 한국팀이 환호했어요. 그 순간 피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해냈네. 피에르가 달려와서 한국팀을 껴안았어요. 믿을 수 없어. 한스도 감탄했어요.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부장관이 한국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한국팀 리더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이라고요? 네. 이제 석유를 뽑아내야 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큰 위기를 넘겼는데도 자만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한국팀은 또다시 밤새 작업했어요.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석유가 나올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럴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방심하면 안 돼요.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장은 조용했어요. 한국팀이 밤새 준비한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지켜봤어요. 최종 깊이 2300m 도달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압력은 어떤가요? 베트남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어요. 소금물이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석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되는 순간 말이에요. 시추 완료했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발표했어요. 이제 뭘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석유가 자연스럽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얼마나 걸리죠?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요. 하지만 이 깊이에서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시추관 입구를 바라봤어요. 2300m 아래에서 과연 석유가 올라올까요? 첫 30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피에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실패한 건 아닐까? 한스도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관계자들이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올까요? 부장관이 물었어요. 혹시 계산이 틀린 건 아닐까요? 관리자도 걱정했어요. 어부들도 하나둘 의문을 표했어요. 이상하네, 아무것도 안 나와. 혹시 우리가 너무 기대한 건 아닐까? 현장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큰 기대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팀만은 달랐어요.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한국 팀 리더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변화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지하에서 압력이 조정되고 있을 거예요. 곧 신호가 올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지하 상황을 마치 직접 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1시간 30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갑자기 장비를 확인했어요. 뭔가 있나요? 베트남 관리자가 달려왔어요.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어요. 진동이요? 네. 지하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시추관 입구로 몰려들었어요. 정말 뭔가 올라오고 있는 걸까요? 압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올라간다고요? 네. 아래에서 위로 밀어올리는 압력이 감지돼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오는 건가? 드디어 성공하는 건가? 그리고 2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뭔가 냄새가 나는데 어부 중 한 명이 코를 킁킁거렸어요. 정말 이상한 냄새네. 다른 사람도 동조했어요. 석유 냄새예요. 한국 엔지니어가 기뻐했어요. 석유 냄새라고요? 네. 지하에서 석유가 올라오고 있어요. 현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석유가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퍽. 갑작스런 소리와 함께 시추관에서 뭔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물방울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양이 많아졌습니다. 나온다. 나와.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와. 검은 기름이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분수처럼
검은 석유가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그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성공이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현장이 환호성으로 터졌어요. 사람들이 뛰고 소리치고 서로 껴안았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피에르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한스도 감격스러워했어요. 베트남 관계자들은 완전히 감동했어요. 당신들이 해냈군요. 부장관이 한국 팀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관리자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부들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우리 바다에서 보물이 나왔어. 한국 사람들이 진짜 해냈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부자 되겠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국 팀만은 조용했어요. 그들은 솟아오르는 석유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환호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왜 안 기뻐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기뻐요. 하지만 아직 일이 더 남았어요. 한국팀 리더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더 남았다고요? 네. 이제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해야 해요. 정말 끝까지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공의 순간에도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석유는 계속 솟아올랐어요. 바닷바람을 가르며 하늘 높이 치솟는 검은 기둥.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 정말 꿈 같았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될까요? 베트남 관리자가 물었어요. 아직 정확히 측정해봐야겠지만 한국 엔지니어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아마 2만 배럴은 넘을 것 같아요. 2만 배럴이라고요? 부장관이 깜짝 놀랐어요. 네.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였어요. 다른 유전들과 비교해도 엄청난 양이었거든요. 이제 베트남도 석유 수출국이 되는 건가요? 어부가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국팀 리더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어요. 베트남 정부에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부장관이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팀 리더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저희만의 성공이 아니에요. 베트남 분들이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전문가분들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한국팀 리더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저희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죠?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물려주신 정신이에요. 어려워도 끝까지 해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기술만으로는 이런 기적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신력,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파티가 끝난 후 저는 한국 팀과 함께 바다를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생산시설을 안정화하고 베트남 기술자들에게 운영 방법을 가르쳐 드릴 예정이에요. 계속 여기에 있으실 건가요? 한동안은 있어야죠. 안전하게 운영될 때까지는 저희가 책임져야 해요. 정말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정말 기적을 봤어요. 기적이라니 무슨 일이야? 바다민 용을 정말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 용을 길들였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래, 아빠가 말한 대로 됐구나. 용기와 기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네, 정말 그랬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은 나라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구나. 기술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성공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유전에 특별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유전을 800톤 소금의 기적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발표했어요. 앞으로 이곳은 베트남과 한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팀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800톤 소금의 기적이라니 정말 멋진 이름이네요. 제가 한국팀 리더에게 말했어요. 과분한 호칭이에요. 그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변화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베트남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전에서 나오는 석유 때문에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생산량이 2만 5천 배럴을 넘어섰어요. 베트남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이는 베트남 경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석유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 유전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인도네시아 대사가 문의했어요. 말레이시아에도 어려운 유전이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레이시아 정부도 요청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800톤 소금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이지리아 석유부 장관이 말했어요. 한국팀은 갑자기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정말 신기해요. 피에르가 감탄했어요. 이제 한국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한스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의 태도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희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한국팀 리더가 말했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본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말이에요. 그의 대답이 인상 깊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요. 그 말씀이 힘이 됐나요? 네.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방법은 있다고 믿었어요. 그때 베트남 어부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 항의했던 바로 그 어부들이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 어부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한국팀이 놀랐어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감사 인사요? 네. 석유가 나온 덕분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고기잡이보다 관광업이 더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였어요. 항의했던 어부들이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보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어업 보상금도 주기로 했어요. 어부가 덧붙였어요. 한국 분들이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요. 한국팀이 초기에 약속했던 보상을 정부가 대신 해준 거였어요. 다행이네요. 한국팀 리더가 안도했어요. 처음엔 미안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에요. 어부들이 떠난 후 저는 한국팀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베트남 기술자들 교육을 마무리해야 해요.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그 다음엔 다른 나라 요청들을 검토해 볼 예정이에요. 정말 바빠지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기분 좋은 바쁨이에요. 그때 베트남 총리가 현장을 방문했어요. 공식적인 감사 인사를 위해서였습니다. 한국팀 덕분에 베트남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총리가 말했어요. 이는 단순히 석유 발견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정신의 승리입니다. 과찬이십니다. 한국팀 리더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것은 기술 이상의 가치예요. 총리의 말이 계속됐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며칠 후 국제석유학회에서 특별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팀이 혁신기술상을 받게 됐어요. 베트남 관리자가 기쁘게 알려줬어요. 전 세계 석유 전문가들이 인정한 거예요. 하지만 더 의미 있는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베트남 정부에서 한국의 명예 시민권을 수여하기로 했어요.
총리 비서관이 발표했어요. 한국팀 전원에게 베트남명의 시민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인간적인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한국팀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말했어요. 기술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팀 리더가 대답했어요. 베트남 분들의 따뜻한 마음, 다른 나라 전문가들의 조언. 모든 게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들이 떠나는 날, 베트남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정말 따뜻한 작별이었어요. 그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한국팀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성공했다는 소식, 말레이시아 유전도 안정화됐다는 소식,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의 시대가 왔네요. 피에르가 감탄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스도 동조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진심과 끈기의 시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시대였습니다. 1년 후, 저는 베트남을 다시 방문했어요. 800톤 소금의 기적 유전은 여전히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었어요. 하루 3만 배럴을 넘나드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설계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베트남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교육받은 대로 운영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장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800톤 소금의 기적을 만든 한국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기념비를 보며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유전 개발 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한국의 힘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알겠다는 거야? 바다 및 용을 길들이는 진짜 방법을요. 어떤 방법인데?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마이클이 드디어 깨달았구나.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정신.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술보다 태도, 지식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 교훈은 지금도 제 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어려운 프로젝트를 만날 때마다 한국팀을 떠올려요. 저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진심을 다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바다 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팀과 함께 일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저도 그들처럼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800톤 소금의 기적이 제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날 검은 기름이 하늘을 찌르며 솟구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국적을 잊고 기술의 수준을 잊고 그저 한 가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경애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전 발견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포기한 자리에 조용히 다가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해내고야 만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 바다 밑 기적을 만든 건 기술보다 진심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바닷속 깊은 곳, 지하 2300m 아래. 그 어둠 속을 향해 소금 800톤을 쏟아붓는 그들의 땀방울엔 무모함이 아닌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위험하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한국팀만은 달랐어요. 우리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묵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터져오른 그 순간. 석유는 땅에서 솟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엔 눈물이 솟았습니다. 베트남 어부들이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바다에서 보물을 찾아줬다고.
베트남 정부는 이곳을 800톤 소금의 기적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그 바다에 새겨져 있어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편안함은 누군가 깊은 바다 아래서 땀 흘린 덕분이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집에 있는 의약품도, 병원에서 쓰는 최첨단 장비들도 전부 석유 없이는 만들 수 없단다. 석유는 그냥 기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야. 석유를 캐는 건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지. 그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작은 나라에서 온 조용하지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팀은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로,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고 절망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한국을 기술의 나라, 희망의 나라라 부르는지 말이에요. 작지만 단단하게, 조용하지만 뜨겁게. 그들은 오늘도 땅을 파고 바다를 건너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던 나라. 이젠 전 세계 유전의 희망을 만드는 나라. 베트남 바다 깊은 곳에서 시작된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